여러분들은 팔자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타고난 팔자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면 제 불운한 인생을 뭐라 설명할 길이 없었거든요. 타고난 제 팔자는 더럽게 운이 없는 건지 매번 저는 불행한 일만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뭐 하나 제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는 게 없었던 게 제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운한 팔자 때문인지 딸을 키우며 월세 낼 돈도 없어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 신세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절망에 빠진 순간에도 한 줄기 빛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더군요. 그 한 줄기 빛 하나가 불행투성이었던 제 삶을 180도 뒤바꿔 놓았습니다. 살다 보니 저한테도 기적이라는 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기적 같은 사연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불운한 팔자라고 절망 속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 얘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유년 시절이잖아요. 30이 훌쩍 넘은 지금도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쓸쓸함이란 감정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원단 공장을 하시는 아빠 덕분에 부유하게 크긴 했지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엄마의 정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 제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과 아주머니였어요. 엄마 아빠를 대신해 사람과 관심을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아주마는 늦게까지 집에 있는 제가 안쓰럽다며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재워주시곤 했어요. 그날도 혼자 자는 게 무서워 아줌마가 재워주시는데 비밀 하나를 털어놓으시더군요. 우리 소연이 아줌마가 비밀 얘기 하나 해줄까? 사실 아줌마한테도 딸이 하나 있었어. 소연이보다 1살 언니였지. 진짜요? 그럼 저 언니 만나고 싶어요. 언니 만나게 해주세요. 아줌마도 소연이랑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어렸을 때 아줌마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 그래서 지금은 아줌마도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아줌마 많이 슬프겠다. 저도 엄마가 하늘나라 가서 엄청 많이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랬어? 소연이도 엄마 보고 싶구나. 근데 있잖아 소연아. 아줌마가 소연이를 보면 우리 딸 생각이 난다? 우리 딸 같아서 더 잘해주고 싶고 그래. 저도 그런데. 아줌마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우리 엄마도 살아있었으면 아줌마처럼 나한테 따뜻하게 안아줬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엄마 없는 건 좀 슬프지만 그래도 나한텐 아줌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줌마는요? 아줌마도 그래. 아줌마도 소연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앞으로도 아줌마가 엄마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테니까 엄마 품 그리우면 아줌마한테로 와. 알았지? 아줌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줌마의 품에서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줌마를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줌마가 전화 한 통을 받고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혼미백산한 표정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줌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소연아, 아줌마가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줌마 남편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대. 아줌마는 창백한 얼굴로 그대로 뛰어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저도 따라가야 할 것만 같았어요. 아줌마 손을 잡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줌마 남편 상태는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상황이 좋지 않아 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어떡하냐고 울먹이는 아줌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시는 걸 지켜보는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아빠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아빠는 흔쾌히 수술비를 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아주머니는 아빠에게 몇 번이나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하셨네요. 사장님,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연이도 더 진심으로 돌보고요. 우리 딸 잘 봐주시는 거 고마워서 드리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머니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남편분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도 들고 간 빨간 돼지 저금통을 아줌마에게 건넸어요. 아줌마, 이거 제가 용돈 모은 저금통이에요. 이것밖에 드릴 게 없지만 저도 아줌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꼭 받아주세요. 소연아,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수술받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린 네가 날 이렇게 생각해주고. 고맙다. 고마워, 소연아.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이렇게라도 아줌마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뿌듯했습니다. 아줌마 남편은 곧장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몸을 회복한 아저씨는 감사드린다며 우리 집에 찾아오셨는데요. 네가 소연이구나. 우리 집사람 말대로 정말 예쁘고 똘똘하게 생겼네. 우리 소연이가 나서준 덕에 아저씨가 수술도 잘 받고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어. 고맙다. 우와, 다행이다. 그럼 아저씨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럼 소연이랑 소연이 아버님이 신경 써준 덕분에 아주 감쪽같이 나았는걸. 나 두 사람한테 아주 맘속 깊이 감사하고 있어. 힘들 때 날 도와준 사람은 절대로 있는 거 아니거든. 앞으로 아저씨랑 아줌마도 잊지 않고 은혜 갚을게. 진짜요? 그럼 아저씨, 저랑 놀이동산 가주세요. 나랑 같이 바이킹 타요. 좋지. 내 목숨 살려준 은인이 우리 소연인데 아저씨가 못할 게 어디 있겠어. 아저씨가 뭐든 다 해줄게. 약속. 아저씨는 새끼손가락을 벌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약속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아저씨가 회복해 좋기만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아줌마 부부와 자주 얼굴을 보며 왕래하며 지냈어요. 약속한 것처럼 놀이동산도 가고 두 분이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 제 주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한테 엄마가 생겼는데요. 아빠가 어떤 아줌마와 재혼을 했거든요. 아빠가 재혼 소식을 알려오자 저도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호정만 엄마일 뿐 저와는 대면대면한 사이였죠. 엄마와 동생이 생겼어도 저를 챙겨주는 건 아줌마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인생에 불행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사고를 당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빠마저 돌아가시고 저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본인이 제 법적 보호자라며 아빠가 남긴 유산마저 본인이 홀랑 챙겼고 아줌마까지 내쫓았습니다. 집에서 쫓아내자 아줌마는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셨어요. 사모님, 저 소연이 두고 갈 수 없어요. 돌아가신 사장님께 곁에서 소연이 잘 돌보면서 사장님께 받은 은혜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일하고 소연이 돌보면서 은혜 갚게 해주세요. 돈은 많이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글쎄, 은혜를 갚건 말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니까. 어차피 그 사람도 죽었는데 뭔 은혜를 갚겠다고 이 난리인지 원. 이제 이 집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줌마, 오늘부터 해고야. 이제 나을 필요 없어요. 결국 아줌마는 일자리를 잃고 우리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내일부터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나는 아줌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줌마 가지 말아요. 미안하다, 소연아. 아줌마가 소연이 옆에서 지켜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네. 우리 소연이 똑똑하니까 아줌마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지? 그러더니 아줌마는 쪽지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거기 아줌마 전화번호 적어놨어. 아줌마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번호로 연락해.
소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연락하고 언제든 전화하면 아줌마가 당장 달려올게. 알았지? 네, 그럴게요. 진짜 내가 전화하면 바로 와줄 거죠? 그럼 당연하지. 아줌마가 있으니까 수연이 용기 잃지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아줌마가 수연이 또 만나러 올게. 저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쩌면 그날 아줌마와의 이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이별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새엄마와 사는 건 지옥과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나를 눈엣가시로 여겼거든요. 유언장 남긴 것만 아니면 전현 당장 내쫓고 재산 다 차지하는 건데라며 구박하기 일쑤였죠. 한 번은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워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아줌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소연아, 잘 지내니? 밥은 먹었어? 학교는 잘 다니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거야? 네, 아줌마. 저 아픈 데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줌마는요? 나 아줌마 보고 싶은데 나 보러 우리 집 와주면 안 돼요? 나 아줌마가 해주는 음식도 먹고 싶고 그리고 뭐? 소연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어? 너 솔직하게 말해봐. 혹시 새엄마가 너 구박해? 아줌마, 사실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덜컥하고 제 방문이 열리더니 새엄마가 들어온 겁니다. 너 뭐야?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어? 너 그 가정부랑 통화한 거지? 누구 맘대로 그 여자랑 통화하래? 새엄마는 소리를 빽 지르더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 그 가정부한테 전화해서 뭔 소리 했어? 뭐 도와달라 어쩌고 그랬어? 혹시라도 그딴 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아줌마랑 너랑 짜고 유산이라도 받아갈 궁리하기만 해봐. 걸렸다간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진짜예요. 입 다물어.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집에서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라고 했지? 너 한 번만 더 그 가정부랑 통화하는 거 걸려봐. 그럼 이 집에서 너 내쫓을 거야.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 가정부랑 연락도 하지 말고 내 심기 건드리지 마. 알겠어? 엄마는 눈에서 불이 나올 듯 소리를 지르며 저를 혼내셨어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집에서 쫓겨날까봐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새엄마마저 저를 버릴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새엄마에게 걸려 쫓겨나는 게 무서워 아줌마에게 전화조차 하지 못했지요. 동시에 새엄마의 비밀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온갖 집안 살림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얼른 어른이 되어 집에서 나갈 날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제가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새엄마에게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당시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엄마와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면서 지냈어요. 꼿꼿하게 버텼던 날도 많았지만 몸이 힘들 때는 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참 서럽고 눈물 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니 저를 챙겨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더군요.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 점장이 제 사정을 알고 챙겨주었는데 오빠 같기도 하고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3이라 아직 결혼하기엔 어린 나이긴 했어요. 하지만 너무 외롭게 자란 탓일까요? 누구보다 남편이나 가정의 울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두고 결혼을 결심했죠. 그러다 남편이 주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다가 초반에 돈을 벌더니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더라고요. 자기야,
이 가방 자기 선물이다. 주식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주식 한 방이라더니 진짜 그런가 봐. 이대로 가면 우리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너무 이쁘다. 고마워요. 근데 너무 욕심내지는 말아요. 주식 투자 위험하다는 사람도 많잖아. 난 적당히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남편은 자신 있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남편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계속 마이너스라 번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았거든요. 걱정이 돼서 주식을 팔라고 했지만 남편은 주식도 잘 모르면서 입대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그 일로 부부싸움도 잦아졌죠. 그러던 중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살고 있던 전셋집을 월세로 바꾸고 그 보증금까지 주식에 넣은 걸 알게 됐거든요. 제게 비밀로 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큰 충격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냉전 중이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실망했는데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건지 좀 고민이 됐죠. 임신 사실을 난 남편은 제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애랑 잘 살아보자면서요. 이후 남편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 모습에 저도 안심했죠. 이후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 부부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적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사이 남편이 또 주식에 손을 댄 겁니다. 아이 아빠가 산 주식은 폭락하면서 그나마 있던 돈마저 다 잃었고 살던 아파트를 나와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주식으로 모은 돈을 다 날린 남편은 실망감에 빠져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폐인이 되니 생계는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근처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죠. 거기다 술독에 빠진 그 사람은 자기 아이마저 돌보지 않아 폐렴에 걸리게 됐습니다. 부족한 부모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 같아 당시 죄책감이 정말 컸습니다. 딸아이는 폐렴으로 입원을 했고 치료가 끝난 뒤 퇴원을 하려는데 통장 잔액이 0원인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듯 싶어 곧장 통장 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 몰래 또 통장에 손을 댔다는 걸 알았어요. 참아왔던 인내심도 거기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달려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네요. 당신 똑바로 말해요. 통장에 있는 돈 건드렸어? 그 돈으로 또 주식한 거예요. 알면서 뭘 물어? 그래, 내가 주식 좀 했다. 왜? 그게 뭐 잘못됐냐? 미쳤어 진짜. 그거 우리 예린이 태어날 때 쓸 돈인데 그 돈에 손을 대고 싶어? 어떻게 이래? 당신이 진짜 애 아빠이긴 해? 아, 그건 뭐 몇 푼이나 한다고. 내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금방 메꿔주면 되잖아. 너 요즘 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데 네가 얼마나 번다고 큰 소리야. 대체 얼마나 더 말아먹어야 정신을 차릴 건데.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아무나 아는 줄 알아? 냉정하게 현실을 좀 봐요.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나랑 애 생각은 안 해? 이제 제발 좀 그만해요. 주식으로 돈 벌 능력도 없으면서 투자하는 것 좀 때려치우라고. 이게 남편한테 때려치우라니.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화가 난 남편은 욱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제 뺨을 때렸어요. 남편에게 뺨을 맞은 그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요. 주식에 미친 남편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딸까지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요. 주식에 미친 당신 때문에 우리 예린이 인생도 망칠 순 없지. 그만 갈라서요 우리. 이혼? 네가 이혼하자면 내가 못할 것 같냐.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너처럼 바가지 긁는 년이랑은 더 살기 싫어. 그렇게 우리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나눠 가질 재산도 없었지만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양육권 하나만 가졌습니다. 제겐 딸이 더 소중해서요.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우리 모녀 살 옥탑방을 구해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솔직히 그때 눈물이 핑 돌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제 옆엔 딸이 있으니까요. 딸을 위해 강인한 엄마가 되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혼자서도 우리 딸 잘 키우겠다고요. 그런데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일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니 딸의 건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폐렴을 앓다 다른 합병증까지 얻게 된 거예요. 아이는 결국 입원해야 할 상황이 됐고 그러니 간호를 해야 해서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몇 달 일하며 모아놓은 돈도 입원비와 생활비로 다 쓰게 됐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 치료도 마음껏 못 해보고 퇴원해야 했죠. 병원비 낼 돈도 없는 가난한 엄마라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니 옥탑방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급기야는 하루는 건물 관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봐요. 내가 왜 왔는지 알죠? 월세 밀리는 거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만 집에서 나가줘야겠습니다. 실은 우리 아기가 많이 아파요. 아픈 애를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사정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봐줬으면 됐지. 뭘 더 봐줍니까? 그래도 애기 엄마 사정 생각해서 지금까지 봐준 줄 알아요. 월세 낼 돈 없으면 바로 집 비워요. 더는 못 기다려요. 아니면 제가 집주인을 만날게요. 집주인분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글쎄, 집주인 사장님한테 가도 똑같다니까요. 월세 낼 돈 없으면 짐을 빼야지. 뭘 잘했다고 자꾸 사정을 봐달래. 난 분명히 말했어요. 3일 안에 월세 못 내면 집 비울 준비해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만 남긴 채 관리인이 떠났습니다. 엄동설안에 몸도 성치 않은 딸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겁니다. 그 순간 꼭 절벽 끝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딸의 엄마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새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이 없어서 우리 애랑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돈만 좀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을게요. 네? 몇 년 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돈 달라는 소리야. 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나 돈 없어. 돈 없으니까 당장 나가. 새엄마의 말에 그 순간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악만 남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새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줄 돈이 왜 없어요? 나한테 줄 돈 있잖아요. 아빠가 남기고 간 유산, 그거 내 목 내놔요. 그 돈이라도 받아서 내 딸이랑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얼른 돈 줘요. 가로채간 내 유산 내놓으라고. 미친 헛소리하고 있네. 네가 받을 돈이 어디 있어? 너 20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채워준 돈으로 다 썼어. 네 애비가 준 유산, 네 몫은 한 푼도 없다고. 제발 그러지 말고 나 돈 좀 빌려줘요. 우리 딸이 지금 많이 아프다고요. 딸 병원비랑 집세 낼 돈만 좀 빌려줘요. 그럼 내가 다신 유산 이야기 안 꺼낼게요. 아니, 엄마 앞에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됐어. 네 년이 굶어 죽게 생겼어도 줄 돈 없어. 구이사간 척하지 말고 얼른 꺼져. 새엄마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제 뒷덜미를 잡더니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비참한 제 신세에 눈물이 날 뿐이었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어린 시절 저를 지켜줬던 아줌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줌마의 포근한 품이 그립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그날 참 많이도 울었어요.
결국 관리인이 말했던 3일의 기한이 지나가고 월세 낼 돈이 없어 옥탑방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모든 게 다 두렵고 막막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서러워 어린 딸을 품에 꼭 안고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관리인 아줌마와 처음 보는 아저씨 한 명이 서 계셨습니다. 관리인은 옆에 아저씨가 집주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처음 이 집을 얻을 때도 관리인과 계약했기에 집주인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집주인은 환갑 정도의 나이에 호라비로 보였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어떻게든 매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설일 겨를도 없이 그대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월세도 못 내고 이렇게 패기 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 뻔뻔하고 염치 없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 모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저희 딸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픈 애를 데리고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없고. 저 이번 한 번만 사정을 봐주시면 제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집세 드릴게요. 이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아니, 올 겨울만이라도 버티게 해주세요. 네? 제발이요. 저는 집주인 아저씨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정도로 제 처지가 정말 절박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제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이름을 묻는 겁니다. 저기, 이름이 전소연 씨 맞죠? 네. 근데 이름은 왜...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원단 공장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성함이 전상배 씨고. 사장님이 우리 아빠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혹시 아빠랑 아시는 사이셨어요? 그 순간 집주인은 제 눈을 바라보며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얼굴 자세히 보세요. 혹시 저 알아보시겠어요? 대뜸 자기를 알아보겠냐는 말에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집주인분을 처음 뵙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날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나 본 적 있지 않아요? 기억해 봐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장님을 어디서 뵀더라. 계속 기억해내라기에 안면이 있는 얼굴인지 기억을 더듬던 그때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줌마 남편이었습니다. 혹시 아저씨? 아저씨 맞으시죠? 저 돌봐주시던 미역이 아줌마 남편분. 그분 맞으시죠? 그러자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집주인 아저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아저씨,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건강히 잘 되셨어요? 잘 지내셨죠? 나야 잘 지냈지. 근데 똑똑하고 예쁜 소연이가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어. 부잣집 공주님이었던 애가 대체 왜?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아저씨. 좋은 모습으로 만났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아저씨는 네가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안쓰러워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다. 아저씨랑 악수 한번 하자. 아저씨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만에 아저씨와 재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간 못다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저를 찾아오게 되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셨죠. 관리인이 연락이 와서 네가 오늘 방을 뺄 거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계약서를 보는데 임차인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너랑 똑같더구나. 그래서 이름도 똑같고 생일도 똑같으니
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급히 달려온 거야. 우리가 널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알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저씨 아줌마는 절 찾아주셨네요. 근데 아줌마는 같이 안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그게 말이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저씨는 대답을 주저하셨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왜요? 혹시 아줌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실은 그 사람이 예전에 너를 찾으러 너희 새엄마를 만나러 갔던 적이 있어. 근데 거기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바람에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해서 같이 못 왔지 뭐냐. 지금 그 사람도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얼른 만나러 가자. 그 길로 곧장 아줌마가 계시는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아저씨와 그동안의 사연을 나눴어요. 아저씨는 열심히 돈을 벌어 작은 땅 하나를 사셨는데 거기가 개발되면서 큰 돈을 버셨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여유 있게 살게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니 잘 되셔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리고 어느덧 아줌마가 계시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자 하늘에 봐도 불편해 보이는 다리로 절뚝이며 걸어오시는 아줌마가 보였어요. 우리 소연이 맞니? 소연이 맞는 거지? 이 녀석아, 왜 이제야 나타나?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지. 그나저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사정이 힘들었으면 아줌마를 찾았어야지. 아줌마 죄송해요. 저도 얼마나 연락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아줌마랑 연락하는 거 새엄마가 싫어했어요. 아줌마랑 짜고 아빠 유산 노릴까봐 그게 겁이 났던 건지 연락하면 내쫓는다고 협박을 해서요. 그래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커서 연락드리는 것도 죄송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전화 한 번을 못 드렸어요.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해해. 근데 니 그 새엄마라는 인간, 내가 그년이 너 그렇게 못 살게 굴 줄 알았어.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지금 어디 있고? 아줌마 그게 저 애 아빠랑 이혼했어요. 남편이 주식에 빠지는 바람에.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아줌마는 어깨를 토닥여 주셨네요. 딸의 상태에 대해서도 들으시더니 많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어린애 간호하느라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날 찾아오지 그랬어. 아줌마는 네가 연락할까봐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살고 있었는데 이런 꼴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제 꼴이 너무 형편없어서. 대신 힘들 때마다 아줌마 따뜻한 품이 정말 그리웠어요. 우리 소연이 고생 많았다. 그 모진 세월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줌마가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문득 새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아줌마가 다치셨다는 얘기가 떠올라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래도 네 소식 알까 해서 찾아갔었다. 근데 그년이 지 자식 아니니까 행방 물을 거면 오지도 말래. 아무리 지가 낳은 애 아니라도 어쩜 인간이 그렇게 못했어. 기른 정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렇게 방치할 거면 우리한테나 보내지. 실은 말이야. 사장님 떠나시고 네가 너무 걱정돼서 널 우리가 키우겠다고 했어. 근데 네 새엄마가 단칼에 거절하더라. 자기가 거둔다기에 믿었더니 구박이나 하고 열받아서 한바탕 싸우고 나오다가 사고가 난 거야. 괜히 저 때문에 저만 아니었어도 다치실 일 없었을 텐데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이제 다 나았으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너 만났으니 됐어. 지척에 두고 널 몰라봐서 나야말로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너 혼자 고생하지 말고 우리한테 기대. 나랑 아저씨가 네 버팀목이 되어줄게. 그 말을 하며 아줌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도 서로 진한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만나 기쁨을 나누었죠. 다음날 아줌마와 아저씨는 믿어지지 않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 병원비도 내주시고 제 대학 공부도 시켜주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큰 호의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절 설득하셨어요. 소연이 너, 아줌마가 널 내 딸로 생각했던 거 알지? 지금도 그래. 그래서 뭐든 해주고 싶어. 우리가 해주는 게 그게 부담스러우면 너랑 너희 아버지가 우리 도와주셨던 거 생각해봐. 우리한테 은혜 갚을 기회를 준다 여기고 편하게 받아. 그래. 너랑 너희 아버지도 나 다쳤을 때 수술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 그 덕에 내가 수술도 받고 새 삶을 찾게 됐다. 우리 부부 이렇게 사는 거 다 너랑 너희 아버지 덕분이야.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우리가 빚 갚는 거라고 생각해. 응?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이는 아프고 혼자서 너무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움받을 줄은 몰랐어요. 아줌마가 힘닿는 데까지 너 도울 거야. 너 결혼하느라 대학 중퇴했다고 했지? 대학도 다시 다니고 너 하고 싶은 거 아줌마랑 아저씨가 다 하게 해줄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린이 병원비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말 마. 욕심 같아서는 뭐든 다 해주고 싶어. 나랑 아저씨 소원 들어준다 생각하고 공부도 하고 너 하고 싶은 일 시작해. 그동안 눈치 보고 사느라 못했던 거 다 해봐. 아줌마 아저씨의 따뜻한 말에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나도 꿈 같은 일이었어요. 기댈 곳 없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기댈 곳이 생기다니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죠. 두 분 덕에 대학도 들어가고 베이커리 학원에 다니면서 디저트 가게를 차렸습니다.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어서 손님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새엄마가 가게를 찾아왔더군요. 야, 니년이 무슨 돈으로 이런 번듯한 가게 차렸어? 혹시 그 가정부가 도와준 거야? 그래? 엄마가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제 사업장이에요. 그만 나가주세요. 어쭈? 이게 돈 좀 번다고 잘난 척이야. 넌 가게까지 차렸으면 그 돈 나한테 갖고 오는 게 순리 아니야? 날 찾아와서 키워준 은혜 갚아야지. 이제와 모르는 척이야? 너 앞으로 나한테 돈 내놔. 내가 키워준 값 따박따박 내놓으라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내 유산까지 다 빼앗아갔으면서 무슨 돈이 필요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유산 다 썼지? 그게 아직도 있어. 암튼 너 앞으로 나한테 꼬박꼬박 용돈 보내. 안 보내면 알지? 그 가정군원한테 찾아가서 너 키워준 값 달라고 할 거야. 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음 잘 생각해봐. 새엄마는 사치를 부리다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제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가 알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제 선에서 해결하려 돈을 줬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죠. 돈 받으니 재미가 들린 건지 계속 와서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저는 안 되겠어서 줄 돈 없다고 나가라고 하니 새엄마는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의자를 내던지며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영업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네가 고분고분하게 돈을 안 주니까 이런 거잖아. 얼른 돈 못 내놔. 못 줘요. 당신한텐 10원도 안 줄 거니까 당장 나가요. 버티는 새엄마를 끌어내려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오히려 제가 밀리고 말았어요.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갑자기 목발 하나가 날아들더니 새엄마 얼굴에 명중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목발을 던져? 어떤 미친이야? 그 순간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다 이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귀여워. 아줌마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다가왔습니다. 너 소연이한테 무슨 짓이야? 애 고생만 시킨 나쁜 년이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서 행패야 행패는. 누구한테 돈 타령이냐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엄마도 아닌 주제. 그때나 지금이나 오지랖 부리는 거야 뭐야? 너 같은 것도 엄마니? 너 하나 잘못 만나서 소연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구박만 안 하고 키웠어도 우리 소연이 잘 살았을 텐데. 유산 가로채더니 이제 내 등골을 빼먹으려고 해? 천연 인생 망친 게 왜 나 때문이야? 저는 팔자 때문이지. 넌 뭣도 아니면서 왜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어? 호적상 제 엄마는 나야. 집에서 일한 가정부 주제 참견은? 그 말을 듣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줌마를 무시하는 건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함부로 말하지 마요. 당신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돈이야. 호적상 엄마면 다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꺼져요. 나도 더는 못 참아요. 그랬더니 새엄마는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고 엄마 얘기를 개똥으로 알아. 이 고마움도 모르는 년. 그러자 아줌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새엄마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내 새엄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친 건지 쩍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뺨을 맞은 새엄마는 부들거리며 아줌마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감히 날 쳤어?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주책 떠는 건 여전하구나. 네가 쟤를 낳기랬어 뭘 했어. 네가 뭔데 사사건건 간섭이야. 소연이 마음으로 낳기는 사람은 나야. 나 이제 더 이상 우리 소연이 너 같은 년한테 괴롭힘 당하는 꼴 못 봐. 그땐 내가 너한테 뺏겼지만 이제는 절대로 못 뺏겨. 앞으로 내가 소연이 엄마야. 내 딸 못 살게 군 년 절대로 용서 안 해. 하하하하. 기가 막혀서. 그래서 네 주제에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은 가정부고 난 얘 엄마야. 잊었어? 엄마는 필요먹을 엄마. 돈이나 가로챈 쓰레기 주제. 너도 이제 어린애 학대하면서 키운 죄 받아야지. 내가 그땐 돈 없고 백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달라. 나 우리 소연이 구박하고 괴롭힌 거 너한테 다 갚아줄 거야. 너 우리 소연이 유산 가로챈 것만 해도 당장 사고랑 차야 돼. 돈 한 푼 안 주고 애 생고생 시킨 거 그거 내가 천벌받게 해줄 거야. 사고랑 차게 해준단 말에 새엄마는 그제야 우리의 눈치를 봤습니다. 증거 있어. 네 년이 무슨 수로 날 사고랑 채운대. 양심도 없는 년. 사고랑 찬다니까 이제야 겁이 좀 나나 보지. 증거? 자고 넘치지. 너네가 어떻게 해서든 법정에 세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각오 단단히 하고 더 할 말 있으면 법정에 가서 마저 씹으려 보든가. 자신감 넘치는 아줌마의 말에 새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됐고. 나 바쁜 사람이니까 대화로 해결해. 무식한 게 법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아는 척이야 아는 척은. 무식? 진짜 무식한 게 뭔지 보여줘. 다시 한번 내 딸각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줌마가 옆에 있던 목발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자 새엄마는 꽁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몰아친 기분이었어요. 아줌마,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줌마 신경 쓰는 거 싫어서 비밀로 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했어야지. 그래야 이 엄마가 널 돕지.
그런데 소연이 너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나 이제라도 네 엄마 노릇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 아줌마, 진심이세요? 그럼 저한테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이제 이 엄마가 네 기둥이 될 거야. 엄마, 엄마. 소연아, 네가 빨간 저금통 들고 와서 날 돕고 싶다고 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너는 내 딸 같은 아이였어. 소연이한테 진짜 엄마가 돼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제야 소원을 이뤘네? 이제부터 우린 진짜 모녀 사이야.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너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줌마, 아니 엄마의 말은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나도 예전부터 아줌마가 진짜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수천 번도 더 생각했어요. 이제 그 꿈이 이뤄진 기분이에요. 나한테도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는데 아줌마 아저씨를 다시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꿈만 같아요. 소연아, 우리도 이제 행복하게 서로 보듬으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 내 딸 소연아, 엄마가 많이 아껴줄게. 엄마는 그 따뜻한 품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들으신 아저씨 또한 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엄마니까 난 당연히 아빠지? 먼저 보낸 내 딸을 다시 보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 우리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수연아. 우리 앞으로 사이좋은 부녀로 잘 지내보자. 그럼요. 근데 두 분께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해드린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시절 우리한테 네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 이젠 우리가 너한테 울타리가 되어줄 차례야. 그래, 아빠 말 잘 들었지? 든든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이젠 아무 걱정 마라. 사랑한다 우리 딸. 부모님은 다시 한번 저를 품 안에 안아주셨어요. 두 분의 품에 안겨 상상 못한 기적에 대성통곡하듯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세상에서 태어나서 흘린 가장 행복한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엄마 아빠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저를 도와주셨어요. 우선 제 유산을 꿀꺽 챙긴 새엄마부터 벌을 줬는데요. 그 여자가 제 유산을 빼돌렸다는 정황을 찾아내 합당한 죗값을 받게 했습니다. 돈을 다 받아내지 못했지만 벌을 준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분은 저와 딸의 앞으로 재산까지 증여해 주셨거든요. 넘치는 두 분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엄마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큰 사랑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연아, 엄마는 어쩌면 처음부터 너랑 이렇게 될 인연이었던 것 같아. 같이 자자면서 내 품에 파고드는 너를 안아주던 그때부터 딸로 품게 될 것 같았나 봐. 엄마 저도요. 그래서 엄마 품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엄마가 나 안아주면 포근하고 따뜻하고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그랬어? 그럼 앞으로도 엄마가 우리 딸 더 많이 안아줄게. 한번 안아보자. 아니요. 오늘은 내가 엄마 안아줄게요.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낳은 정보다 더 깊고 큰 사랑이 있다는 걸 엄마 아빠를 보며 배웁니다. 두 분은 시련과 고난뿐인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암흑 같던 제 인생에 가장 큰 빛을 주신 분들이죠. 두 분이 선물해 주신 기적,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보답하며 더 열심히 살아볼까 합니다. 우리 가족의 안내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께 위로가 됐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